책 속에서 발견된 단 한 장의 편지. 정숙에게, 그리고 아직 모르는 내 피에게. 그 문장 하나로 평범한 가족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편의 편지가 세대를 잇고 숨겨진 진실을 드러낸 이야기 책 속의 편지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당신이라면 이 편지를 열었을까요? 거실에는 향 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빛은 희미했고 하얀 국화꽃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사진 속 김정호의 미소는 생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 미소가 남긴 자리는 공허했다. 검은 옷을 입은 가족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말 한마디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오랜 세월 동안 한 집안의 기둥이던 사람이 떠났지만 그가 사라진 자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그 차분함 속에는 눈물보다 오랫동안 눌러온 피로감과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큰아들 김도연은 손님들을 향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그가 조문객의 등을 두드리는 동안에도 시선은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었다. 그는 장례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듯했다. 한편 손녀 김서연은 장례식장 구석에서 향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할아버지가 평소 앉던 자리를 바라봤다. 아직도 그 자리에 남은 듯한 냄새와 기운이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한쪽 탁자 밑에 떨어진 책 한 권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손바닥으로 털어내자 사랑과 선택이라는 금빛 활자가 흐릿하게 드러났다. 이건 할아버지 책이죠? 서연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작은 고모가 고개를 들었다. 응, 그분이 늘 손에서 놓지 않던 책이야. 오래됐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장을 넘겼다. 그런데 중간쯤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다. 하얗게 바랜 봉투 한 장이었다. 모서리는 달아 있었고 겉면에는 정성스레 눌러쓴 글씨가 남아 있었다. 정숙에게, 그리고 아직 모르는 내 피에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연의 손끝이 굳었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 한 줄이 단순한 편지의 인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집어들었다. 뒤편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8년 7월 14일. 할머니한테 써둔 편지인가. 서연이 중얼거렸을 때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뭐하니? 정숙이었다. 그녀는 아직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천천히 다가왔다. 서연은 얼른 봉투를 손 뒤로 감췄다. 아, 그냥 책 정리하고 있었어요. 먼지가 많아서요. 하지만 정숙의 시선은 이미 그 봉투를 포착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 글씨 정호 당신 글씨잖아. 그녀는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본능적으로 봉투를 움켜쥐었다. 그 순간 거실 한편에서 도연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정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도연이 서연의 손에 든 봉투를 빼앗듯 가져갔다. 이런 건 장례 끝나고 봐도 늦지 않아. 지금은 손님도 있고 분위기 망치지 마. 도연의 말투는 단호했다. 서연은 억눌린 듯한 감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 봉투가 넘어가는 순간 정숙은 낮게 말했다. 그건 나도. 지금이라도 열어봐야 해. 도연이 놀란 듯 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 지금 이 와중에 그게 무슨 소립니까? 정숙의 눈빛은 멀리 허공을 향해 있었다. 그 사람이 평생 숨긴 게 있다면 이제는 드러나야지. 서연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은 종이는 낡았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그날 밤 장례식이 모두 끝난 뒤
집안은 적막했다. 서연은 방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탁자 위에 놓인 편지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열어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그 문장을 되뇌었다. 그리고 아직 모르는 내 피에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편지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됐다. 정숙, 미안하네. 나는 너무 많은 걸 숨기고 떠나네. 서연은 천천히 편지를 읽었다. 글씨는 잉크가 번져 있었고 곳곳에 지워진 흔적이 있었다. 감춘피가 언젠가 널 찾아갈 거야. 그 문장에 이르자 그녀의 손이 멈췄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다. 감춘피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 그녀는 다시 편지를 접고 함께 있던 사진을 들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정호, 그리고 낯선 여자, 그 옆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어딘가 서연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오한이 흘렀다. 이건 누구지? 손끝이 떨렸다.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고 그녀는 책 표지를 덮었다. 사랑과 선택 그 제목이 새삼스럽게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촉촉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향은 마치 할아버지의 마지막 숨결 같았다. 문득 복도 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문틈에 비쳤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었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거실에 제사상초 하나가 꺼져 있었다. 이상하네. 그녀는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왔다. 책을 품에 안은 채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다시 그 문장을 중얼거렸다. 감춘피 언젠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서연은 알 수 없는 불길함에 휩싸였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끌림이 느껴졌다. 마치 이 편지가 자신을 향한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편지를 꺼내 바라봤다. 잉크 자국 사이로 희미하게 번진 손글씨. 용서해달라, 그리고 기억해달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맺혔다. 이건 단순한 가족의 기록이 아니었다. 숨겨진 오래된 고백이었다. 할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책상 위 초의 불빛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가 마치 사람의 형체를 닮아 있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누군가의 존재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편지를 끝까지 파헤칠 거라고. 그게 어떤 상처를 남기더라도 반드시 알아내리라. 그녀는 편지를 조심히 봉투에 넣고 책 사이에 다시 꽂았다. 손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이상하게 심장이 빨라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할아버지, 이건 제가 찾아볼게요.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건 오래 묻혀있던 진실의 첫 숨이었다. 그리고 그 밤, 김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편지의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감춘피가 언젠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손으로 심장을 눌렀다. 할아버지, 그 피가 누구예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창문 밖으로 천둥이 멀리서 울렸다. 그 낮은 진동이 방 안 공기를 흔들며
한 시대의 무거운 비밀이 깨어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밤새 비가 내렸다. 김서연은 창문을 열어젖히며 습한 공기를 마셨다. 창틀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돌았다. 방 안엔 어젯밤 읽던 책과 편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책을 펼치며 편지를 다시 꺼냈다. 바랜 종이의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그 안의 글씨는 엉성했지만 단호했다. 정숙, 미안하네. 그리고 아직 모르는 내 피에게. 그 문장을 다시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또 한 번 빠르게 뛰었다. 편지를 들고 빛 쪽으로 가져가자 잉크가 번진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 그중 하나 이름처럼 보이는 글자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민재. 그녀는 손끝으로 그 부분을 따라가며 읽었다. 민재? 누구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문장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느껴졌다. 난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네. 그 대가로 평생을 숨쉬듯 거짓으로 살았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손끝이 떨리고 종이를 쥔 손에 땀이 맺혔다. 그녀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한민재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하지만 검색 결과엔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그 이름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없어, 완전히 사라졌어.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편지를 읽었다. 정숙, 그 아이는 죄가 없어. 나만의 죄를 떠안고 태어난 아이일 뿐이네. 문장 끝마다 번진 잉크 자국이 마치 눈물 자국 같았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의자에 기대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할아버지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면 왜 아무도 몰랐을까? 그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감춘 피가 언젠가 널 찾아올 거야.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깼니? 정숙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황급히 편지를 접어 책 사이에 넣었다. 문이 열리고 정숙이 들어왔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정숙은 그녀의 손에 묻은 잉크 자국을 보고 잠시 멈췄다. 그 편지 또 읽었구나.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빛으로 맞아요라고 말했다.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다. 그 사람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 아이를 버린 걸 평생 후회했지.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그 아이가 정말 있었어요? 정숙은 대답 대신 창문을 바라봤다. 민재, 그는 내게서 모든 걸 빼앗은 이름이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도 그 아이를 미워할 수 없었지. 정우가 사랑했던 사람이 낳은 아이니까.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할아버지의 편지와 할머니의 고백이 겹쳐졌다. 그럼 할아버지는 두 가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럼 그 아이 한민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마 살아있겠지. 하지만 그 이름으로는 아니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아이를 찾으면 우리 가족이 다시 무너질지도 몰라.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래도 알아야 해요. 그게 진실이라면. 정숙은 손녀의 손을 붙잡았다. 서연아, 진실이 늘 옳은 건 아니란다. 너무 깊이 파고들면 상처만 남을 수도 있어.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손을 뿌리쳤다. 할머니, 전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르는 게 더 무서워요. 그녀의 눈빛이 강하게 빛났다. 정숙은 말없이 일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이 느리게 복도를 지나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서연은 편지를 다시 꺼냈다. 그녀는 종이 끝을 따라가며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만약 누군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그건 내 피가 나를 찾으러 온 것이겠지. 그녀의 숨이 멎을 듯했다. 할아버지의 글씨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그 문장을 되뇌었다. 내 피가 나를 찾는다. 그럼 내가 그 피일 수도 있잖아.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책을 덮고 가방을 꺼냈다. 편지와 사진을 조심히 넣은 뒤 노트북을 켰다. 화면 속 검색창에 다시 한민재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이번엔 지도 검색으로 바꿨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이름이 하나 떠올랐다. 경기 양수리 한민재 공방.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공방? 서연은 주소를 메모장에 적었다. 무언가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다짐했다. 내일 가봐야겠어. 할아버지의 편지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를 향한 초대장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으며 봉투를 다시 바라봤다. 내 피에게. 그 한 문장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 제가 찾아갈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왜 감춰야 했는지 직접 확인할게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어둠은 물러나고 회색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책을 바라봤다. 그 책의 표지엔 여전히 사랑과 선택이라는 글씨가 있었다. 그 문장 위에 손을 얹자 마치 누군가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할아버지가 한 선택의 이유를 알아야겠어요. 그 순간 벽시계가 딸깍 소리를 내며 새벽 4시를 알렸다. 그 짧은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깨트렸다. 서연은 창문을 닫고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편지의 문장들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감춘 피가 언젠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녀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그 피, 내가 찾아가면 안 될까? 그 목소리는 결심처럼 단단했다. 새벽 공기 속에서 초 한 자루의 불빛이 꺼져갔다. 창가에 놓인 책 위에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은은하게 편지를 비추며 글씨 하나를 또렷이 드러냈다. 민재. 그 이름이 마치 살아 움직이듯 반짝였다. 그리고 서연의 눈동자 속에서도 같은 빛이 스쳤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책이 덮이는 소리와 함께 화면은 서서히 어둡게 전환됐다. 이제 모든 시작은 정호의 편지 속 그 이름, 민재로 향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거실을 비췄다. 장례식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집 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김정호의 영정사진은 아직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진 속 미소가 이상하게도 차갑게 느껴졌다. 서연은 손에 머그잔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눈가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책 사랑과 선택으로 향했다. 어젯밤부터 그 책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계속 파고들고 있었다. 그 속의 편지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균열을 예고하는 도화선 같았다. 서연은 결심한 듯 책을 들고 식탁으로 향했다. 아침을 준비하던 할머니 정숙과 오빠 도연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게 또 뭐야? 도연의 말투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책 속에서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하얀 종이가 빛에 반사되며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다. 이거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예요. 그 안에 할아버지의 비밀이 적혀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만 좀 해. 장례 끝나자마자 무슨 유언 타령이야. 그는 커피잔을 집어들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서연아, 편지 좀 줘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건넸다. 정숙은 봉투를 열며 숨을 깊게 들이켰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녀의 눈이 글자를 따라 움직이는 동안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말라붙었다. 서연은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알고 계셨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덮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건 정우가 죽기 전에 남긴 게 아니야. 아마 훨씬 전 우리가 젊을 때 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도연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잖아요. 왜 굳이 지금 꺼내서 이 난리야?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희미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게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야, 도연아. 그녀는 편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너희 아버지 아니, 내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말하지 못한 아이가 있었어. 순간 공기가 멎은 듯 정적이 흘렀다. 도연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민재야. 정우가 젊었을 때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야. 서연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할머니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들으니 온몸이 떨렸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그건 아버지 명예를 짓밟는 일이잖아요.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었단다. 그 사람은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어.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죄책감? 그건 핑계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서연이 나서서 말했다. 오빠, 이건 누굴 탓할 일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알아야만 해. 도연은 그녀를 노려봤다. 너도 이제 기자 흉내 내는 거 그만해. 그냥 이런 일은 덮고 지나가는 게 맞아. 서연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덮고 산 결과가 지금이잖아. 모두가 모른 척해서 결국 아무도 진실을 몰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숙은 그 둘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어. 나만 그리고 정우만 죄인이었지. 그녀의 목소리엔 오래된 후회가 묻어 있었다.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할머니, 이런 얘기 그냥 묻어두면 안 돼요? 이런 일 알려지면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망신보다 무서운 건 거짓이에요. 도연이 비웃었다. 너나 그렇게 살지. 난 현실을 알아. 서연의 입술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고 말했다. 전 이걸 끝까지 알아볼 거예요. 이게 우리 가족의 진짜 역사라면 숨기지 않을 거예요. 순간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손녀의 어깨를 붙잡으며 간절히 말했다. 서연아, 제발 그만해. 너는 몰라도 돼. 그 진실은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진실이 목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그 말에 정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엔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다. 잠시 후 도연이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래, 알아봐. 대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 문이 세게 닫히며
진동이 식탁까지 전해졌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접었다. 정호 당신은 끝내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결국 찾아낼 거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게 할아버지가 원한 거예요. 이 편지를 남긴 이유가 그거잖아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사람은 늘 나한테 말했어. 진실은 언젠가 돌아온다고.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겠네. 서연은 손을 내밀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저 혼자 안 할게요. 우리 같이 알아봐요, 할머니.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손끝이 닿은 그 순간 책상 위의 봉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람 한 줄기조차 없는데 편지 봉투가 마치 살아있는 듯 종이를 스쳤다. 서연은 눈을 깜빡였다. 정숙도 같은 걸 본 듯 잠시 멈춰섰다. 봤죠? 서연이 낮게 물었다.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대답했다. 그 사람 우리 곁에 있는지도 모르겠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흩어졌다. 서연은 편지를 품에 넣으며 속삭였다. 그럼 할아버지가 지켜보는 앞에서 진실을 찾아야겠어요. 밖에서는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의 나뭇잎들이 흔들리며 물방울이 떨어졌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커피가 남아 있었다. 그 냄새 속엔 미묘한 긴장감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창문을 바라봤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이 길의 끝엔 아마도 상처와 후회가 기다릴 거란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불씨가 붙어 있었다. 그 불씨가 이제 곧 폭풍이 될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지도 검색창에 손가락을 올렸다. 한민재 공방, 경기 양수리. 주소 옆엔 작게 영업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다. 내일 이 진실을 마주하러 간다. 화면 속 지도 위 붉은 핀이 깜빡였다. 그 깜빡임이 마치 누군가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박동 소리 속에서 무너진 가족의 균열은 서서히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서울 외곽의 버스터미널에는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김서연은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여미며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그 안엔 할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낯선 남자아이의 얼굴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아이의 이름 한민재. 그녀는 어젯밤 검색으로 찾은 단 하나의 단서를 손에 쥔 채 양수리행 버스 티켓을 내밀었다. 매표원은 무심히 말했다. 2시간 걸립니다. 중간 정차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 쪽 좌석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도시의 소음이 멀어졌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색 건물들, 그 위로 흩날리는 겨울 끝자락의 햇살이 묘하게 쓸쓸했다. 서연은 이어폰을 꽂지 않은 채 바깥 풍경을 묵묵히 바라봤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민재라는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그는 할아버지를 했을까? 그리워했을까? 그녀의 손이 무심코 가방 속 편지를 쥐었다. 손끝에 닿은 종이의 질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마치 그 종이 안에서 누군가가 여전히 숨쉬고 있는 것 같았다. 버스가 시골 도로로 들어서자 풍경이 달라졌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 대신 한적한 들판과 오래된 지붕들이 나타났다. 서연은 창문을 반쯤 내리고 바람을 들이마셨다. 시원한 공기 속에서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곳은 도시와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는 곳이었다. 그녀는 곧 목적지 정류장에 내렸다.
정류장에는 양수리 공방거리 EKM 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 지도를 켜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길가에는 작은 카페들과 도자기 가게들이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종소리처럼 도자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10분쯤 걸었을까 한민재 도예공방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낡은 나무문, 작은 마당, 벽에 기대 세워진 도자기들. 공방 앞에는 담배 연기를 내뿜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머리엔 약간의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오래된 기억 속에 갇힌 사람처럼 깊었다. 서연은 조심스레 다가갔다. 혹시 한민재 씨 맞으세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서연의 얼굴에 머물렀다. 누구십니까? 짧은 대답. 하지만 그 목소리엔 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손에 든 가방을 꽉 쥐었다.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김정호 선생님 댁의 손녀예요.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입가에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게 물었다. 그 이름 오랜만에 듣네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공방 안은 조용했다. 도자기 굽는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수십 개의 도자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었다.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20년쯤요. 그의 말투엔 감정이 거의 없었다. 서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 편지에 당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그녀가 봉투를 내밀자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손을 뻗었다가 잠시 멈췄다. 그 사람 결국 날 기억했군요.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민재는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다. 잉크 자국이 흐릿했지만 그는 단번에 읽어내렸다. 이 글씨 틀림없어요. 그 사람 맞네요. 그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다. 민재야, 널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의 눈가가 젖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였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 그래요. 나한테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죠. 그는 나를 버렸으니까요. 민재의 목소리엔 분노보다는 오래된 체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그 사람의 손녀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다. 그 안엔 닮은 구석이 있었다. 민재는 잠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카세트 녹음기를 꺼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걸 받은 적이 있어요. 당신이 온 걸 보니 이제 들을 때가 됐나 봐요. 버튼이 눌리는 찰칵 소리가 작게 울렸다. 낡은 스피커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재야, 내가 이걸 듣는다면 난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 목소리는 분명 김정호였다. 나는 사랑을 지키려다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덮으려다 더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다. 정숙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민재의 손이 카세트를 꽉 쥐었다. 난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마지막엔 희미한 숨소리만 남았다. 녹음이 끝나자 공방 안엔 정적이 흘렀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다운 말이네요. 끝까지 변명처럼 들리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민재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당신이 이걸 찾으러 온 이유가 뭐죠? 서연은 대답했다.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눈빛 그 사람하고 닮았어요. 불편할 정도로.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흑백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 당신이죠? 민재는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래요. 저 때 6살쯤 됐을 겁니다. 그의 눈빛이 멀어졌다. 그날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요. 그 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어머니는 그걸 기다리다 병을 얻고 돌아가셨어요. 그의 말이 끝날 때쯤 서연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나도 이제 용서할 때가 된 건지도 모르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와 편지를 흔들었다. 서연은 편지를 다시 품에 넣었다. 민재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도 알았을 겁니다. 진실은 늘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알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알아야 해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민재가 미소를 지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봅니다. 그는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이 주소로 가보세요. 그 사람이 나와 어머니를 위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에요. 서연은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거기엔 정호의 서재, 봉인된 방이라는 문구와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다짐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볼게요. 공방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눈을 가늘게 뜬 채 하늘을 바라보니 맑은 하늘 사이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감춘 피가 드디어 길을 걷기 시작했네. 그녀의 발걸음이 천천히 멈추었다. 뒤를 돌아보니 민재가 문가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도 조용히 인사했다. 그리고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녀의 손 안엔 편지보다 더 무거운 진실이 쥐어져 있었다. 낡은 주소지를 따라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였다. 김서연은 택시에서 내리며 작은 종이 조각을 다시 펼쳐보았다. 정호의 서재 봉인된 방, 성북동길 17. 할아버지가 살던 집 근처였다. 이미 집은 오래전에 정리된 줄 알았지만 주소에 적힌 대로 찾아온 이곳은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담장 위로는 덩굴이 무성했고 현관문은 낡은 채로 반쯤 열려 있었다.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정말 여기에 무언가가 남아 있을까?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문을 밀었다.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다. 안은 예상보다 깔끔했다. 누군가 가끔 들러 청소를 하는 듯한 흔적이 보였다. 서연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며 먼지가 천천히 흩날렸다.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울렸다. 그 소리만이 이곳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벽면에는 정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아래쪽엔 잠겨있는 문 하나가 있었다. 그 문 위에는 희미하게 서재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서연은 민재가 건네준 쪽지를 떠올리며 낮게 중얼거렸다. 여기야. 문고리를 돌려보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머리핀을 꺼내 조심스럽게 자물쇠에 넣었다. 아버지한테 배운 게 이런 데서 쓰이네. 몇 번의 시도 끝에 자물쇠가 찰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을 밀자 어두운 공간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서재 안에는 책장들이 빽빽하게 줄지어 있었고 곳곳에 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엔 낡은 노트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테이프에는 1999, 3, 21M, J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재. 서연은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다. 기계음이 잠시 들리더니 익숙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재야, 아버진 이제 너를 찾을 수 없겠구나. 그 목소리는 확실히 김정호의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나는 사랑을 지키려다 한 여자를 망치고 또 다른 한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었지. 서연의 손이 떨렸다. 내 어머니는 나를 원망했지만 그 원망조차 사랑이었단다. 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정숙에게도 미안하다. 그녀는 진실을 알지만 그걸 평생 입에 담지 못했을 거야. 테이프 속에서 약한 숨소리가 이어졌다. 내가 남긴 모든 기록은 이 방에 있다. 하지만 이건 나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 둘에게 남기는 고백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민재야,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내 어머니였고 내가 지키려 했던 가족은 정숙과 그 아이들이었어. 결국 나는 어느 쪽도 구하지 못했지. 이게 내 인생의 죄이자 벌이다. 테이프가 끝나며 기계음이 삑하고 울렸다. 서연은 멍하니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녹음기 옆에 노트를 집어들었다. 표지엔 L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안엔 세밀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문장들이 이어져 있었다. 1998년 한민재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정숙은 아직도 모든 걸 모른다. 그녀가 알게 되면 이 집은 무너질 것이다. 서연이 태어났다. 그 아이의 눈빛이 민재를 닮았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 아이의 눈빛이 민재를 닮았다. 그 말은 곧 자신 안에도 민재의 피가 흐른다는 뜻이었다. 말도 안 돼. 서연은 노트를 떨어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할아버지, 당신은 대체 무슨 사람인 거예요?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책장을 스치며 페이지를 흔들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속삭였다. 감춘 피가 언젠가 널 찾아올 것이다. 그게 나였던 거야?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때 뒤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문가에 서 있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빛에 비친 얼굴은 도연이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연은 놀라 물러났다. 오빠 왜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너 따라갔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확인하러 왔지. 도연의 시선이 책상 위의 노트와 녹음기로 향했다. 그는 노트를 집어들었다. 이게 뭐야? 할아버지 일기야? 서연은 급히 손을 뻗었다. 안 돼, 그건 내가. 너 또 이걸 세상에 알리겠다는 거야?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런 건 그냥 묻혀야 해. 우리 가족 이미 충분히 흔들렸잖아.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해? 그게 우리를 구해줄 것 같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난 알아야 해요. 도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너는 항상 그렇게 이상적인 소리만 하지.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는 노트를 집어들고 가방에 넣었다. 이건 내가 가져간다.
더 이상 이런 일에 관여하지 마. 서연은 그를 막으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허공을 붙잡았다. 오빠, 그건 진실이에요.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녹음기와 편지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다. 그럼에도 난 이걸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사진 속 김정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건 모든 걸 감추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표정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당신의 죄, 이제 제가 마주할게요. 그녀의 속삭임이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책장 사이에서 한 장의 종이가 떨어졌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연아, 언젠가 내가 이 방을 찾을 줄 알았다. 그때는 내가 감춘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그 종이를 쥐었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길게요.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커튼이 펄럭이며 책장 위 먼지를 날렸다. 방 안의 초 하나가 흔들리며 꺼졌다. 그 어둠 속에서 서연의 눈빛은 단단히 빛났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진실을 찾는 손녀가 아니었다. 감춰진 역사를 세상에 밝힐 사람, 그것이 김서연의 사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접었어요. 그 방 안에 있었던 모든 걸.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 낮게 말했다. 이제 알겠죠? 왜 그 사람이 침묵했는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을 끝내야 해요. 전화 너머에서 민재가 작게 웃었다. 그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겠네요.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김서연은 거실 불을 끄고 탁자 위에 편지와 녹음기를 조용히 올려두었다. 그 옆에는 도연이 가져갔다가 돌려놓고 간 할아버지의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표지를 천천히 쓸었다. L 기록. 이제 이 단어는 단순한 알파벳이 아니라 가족의 피로 새겨진 낙인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커튼을 걷었다. 창밖의 도로 위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후 집에서 모두 모여주세요. 할아버지의 진실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오후 거실에는 세 사람의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도연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 서 있었고 할머니 정숙은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을 꽉 잡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편지와 녹음기 그리고 노트 한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건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도연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또 시작이네. 그 얘기를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그의 말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외면해도 결국 돌아와요. 그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찰칵 기계음이 울리고 잠시 잡음이 섞인 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숙,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을 날이 올 줄은 몰랐구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사랑을 지키려다 죄를 지었다. 그 죄를 감추려다 평생을 속이며 살았다. 정숙의 손이 떨렸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녹음기에서는 여전히 정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재를 버린 건 내 의지가 아니었어. 그 아이를 지키려 했지만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나의 피고 나의 후회야. 서연아, 혹시 내가 이걸 듣는다면 부디 나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 마지막 문장에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도연은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듯 녹음기를 껐다. 그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서연은 눈을 치켜떴다. 오빠 들었잖아요. 그 아이는 버려진 게 아니라 지켜지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야? 도연이 소리쳤다. 결과는 같잖아. 그 사람은 가족을 버렸어. 그게 사실이야.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사랑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서연은 천천히 테이블 위에 노트를 열었다. 이건 할아버지의 일기예요. 그녀는 한 페이지를 펼쳐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의 눈빛이 민재를 닮았다. 정숙은 모를 거다. 내가 그 아이를 보며 죄책감과 구원을 동시에 느낀다는 걸. 순간 도연이 숨을 삼켰다. 뭐라고? 정숙의 눈이 크게 떴다. 그게 무슨 뜻이야? 서연은 노트를 덮었다. 저도 아직 다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분명히 썼어요. 내 피는 한 곳에 흐르고 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녀의 손이 떨리며 무릎을 짚었다.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 민재. 그 사람과 할아버지의 피가 제 안에도 흐르고 있을지 몰라요. 그 말에 방 안이 얼어붙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그만 좀 해. 그게 말이 돼? 노트에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두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하나로 엮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이에요.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너 미쳤어. 그런 말 아무 데서나 하면 우리 다 끝이야. 이미 끝났어요, 오빠.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시작해야 할 건 진실이에요. 정숙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정우가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 그게 다 그 아이 때문이었구나.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 여자를 저주했어. 하지만 그 여자는 내 남편의 절반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 이제는 용서하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라니, 난 이미 늦었어.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다. 그때 도연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누군데? 서연이 물었다. 모르겠어, 모르는 번호야.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김도연 씨죠? 당신 집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누구야? 김정우의 피를 지우려 한 사람. 뚝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물었다. 모르겠어. 누군가 알고 있어. 우릴 보고 있어. 순간 창밖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정숙이 놀라 커튼을 걷었다. 도로 건너편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잠시 집을 바라보다가 차에 올라탔다. 차량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다. 도연은 서둘러 문을 잠갔다. 이제 장난이 아니야. 서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도 멈출 순 없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제발 이쯤에서 그만하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감춰온 이야기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에 모든 증거를 담았어요. 이걸 공개하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예요. 도연이 외쳤다. 너 미쳤어. 우리 가족이 망해. 이미 무너졌어요, 오빠.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걸 세상에 내놓을 거예요. 정숙은 눈을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럼 제발 조심해라. 그 아이에게 그리고 너에게. 정우가 하지 못한 일을 이제 내가 하려는 거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죄는 제 몫이에요. 그녀는 USB를 손에 꼭 쥐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방 안의 불이 잠시 깜빡였다. 세 사람은 동시에 창문을 바라봤다. 빗물이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다물었다. 진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밖에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울렸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었다. 검은 SUV 한 대가 집 앞 골목에 서 있었다. 그 안에는 누군가 휴대폰을 든 채 그들의 집을 촬영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놈들이 움직였네요. 정숙은 겁에 질린 눈으로 손녀를 바라봤다. 서연아, 제발. 괜찮아요, 할머니. 서연은 USB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이제 그들이 아무리 막아도 이 이야기는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결의는 곧 폭풍이 되어 감춰진 모든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할 운명이었다. 비가 멈춘 새벽, 집안에는 여전히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편지 스캔본, 할아버지의 녹음 파일, 그리고 일기록의 일부 문장들이 나열돼 있었다. 그녀는 USB를 꽂고 마지막으로 파일 이름을 바꾸었다. 프로젝트의 FINALTRUTH. 손끝이 마우스를 누를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제 끝내야 해. 서연은 중얼거렸다. 녹음기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민재야, 그리고 서연아. 진실은 언제나 대가를 치르게 한다. 하지만 그 대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전이 되자 집안이 조금씩 밝아졌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뉴스 채널을 보고 있었다. 이건 우리가 손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이미 체념에 가까웠다. 정숙은 식탁 끝에 앉아 묵묵히 차를 식히고 있었다. 서연은 컴퓨터 앞에서 USB를 꺼내며 말했다. 이걸 기자에게 보낼 거예요. 이건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과 용서의 이야기예요. 도연은 눈을 크게 뜨며 일어났다. 안 돼. 그걸 공개하면 우리 이름은 다 박살나.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죠? 거짓 위에 세운 이름이라면. 도연은 분노에 차서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넌 너무 감정적으로 굴어. 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그걸 세상에 던지면 아무도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아. 그럼 계속 숨길까요? 아무 일도 없던 척, 누가 누구인지 모른 척 하면서요? 그래, 그게 평화야. 도연의 외침에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건 평화가 아니라 도망이에요. 그녀는 USB를 손에 쥔 채 방문을 열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아, 정말 그걸 세상에 내놓을 거니? 서연은 문 앞에서 멈췄다. 할아버지는 평생 침묵으로 살았어요. 전 침묵으로 남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을 파고들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냈다.
기자 신분으로 알고 있는 후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오후 2시 진실을 보낼게. 기사 제목은 숨겨진 피.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이름은 한민재. 서연은 놀라 급히 전화를 받았다. 민재 씨? 서연 씨, 지금 어디예요? 집 나왔어요. 기자한테 USB 보내려고요.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당신 누군가 감시하고 있어요. 내 공방에도 낯선 사람들이 왔어요. 당신도 조심해야 합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택시 뒤로 검은 SUV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금 누군가 따라오고 있어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요. USB는 저한테 넘겨주세요. 기자에게 보내면 당신 위험해져요. 민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SUV가 클락션을 울리며 택시 옆으로 붙었다. 운전기사가 놀라 급히 방향을 틀었다. 손님, 무슨 일입니까? 그냥 달려요. 신호 무시하고요. 서연은 외쳤다. SUV가 바짝 붙으며 창문 사이로 플래시 같은 불빛이 번쩍였다.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었다. 이럴 줄 알았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택시는 급히 골목으로 들어섰고 SUV는 잠시 시야에서 사라졌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민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공방 근처에서 봐요. 그 USB 당신에게 맡길게요.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어요. 조심해서 와요. 서연은 택시비를 던지고 골목 안으로 뛰었다. 비가 내린 바닥이 미끄러웠다. 가방 속에서 USB가 달그락거렸다. 그 소리가 마치 폭탄의 시계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어둠 속을 달렸다. 공방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 조용히 불빛이 새어나왔다. 민재 씨? 답이 없었다. 서연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탁자 위엔 따뜻한 커피와 녹음기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USB 여기 있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그녀를 겨눴다. 당신이 김서연 씨죠? 누구세요? 그 USB는 국가 기밀에 해당됩니다. 당신이 들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건 제 가족 이야기예요. 그럼 그 가족 이야기 영원히 묻히게 되겠군요. 남자가 다가왔다. 서연은 뒷걸음질치며 가방을 뒤로 감췄다. 가까이 오지 마요. USB만 주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그 순간 공방 뒷문이 열리며 민재가 뛰어들어왔다. 손때. 그의 손에는 금속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남자 한 명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서연 씨, 빨리 나가요. 민재의 외침에 그녀는 몸을 돌려달렸다. 뒷골목을 지나 뛰는 동안 뒤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비명과 고함, 그리고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가방 속 USB가 그녀의 가슴에 부딪히며 울렸다. 몇 블록을 달려서야 그녀는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전화기를 꺼내 다시 후배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파일 전송 완료. 제목 그대로 써.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전송 중 완료가 떴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손끝이 떨렸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검은 SUV가 다시 골목 끝에 나타났다. 그녀는 서둘러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민재가 피투성이 얼굴로 달려왔다. 괜찮아요?
USB는 보냈어요. 민재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걸 정말 보냈다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젠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민재는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대섰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없겠네요. 그의 말엔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두운 구름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진실이 세상에 나갔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흩어졌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재는 피 묻은 손으로 얼굴을 닦았다. 이제 우리도 그 대가를 치러야겠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감춘 피는 결국 빛으로 돌아왔으니까. 민재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네요. 새벽 햇살이 골목 끝에서 비치며 두 사람을 비췄다. 서연은 그 빛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에서 떨어진 USB 하나가 도로 위에서 반짝였다. 파일이 전송되던 순간 전국의 주요 언론 사이트에 새 뉴스가 떠올랐다. 단독 감춰진 피 한 가족의 세대간 비밀과 용서의 기록. 그리고 모든 세상이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고 세상은 잠시 멈춘 듯 조용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감춰진 피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도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실화 기반의 가장 충격적인 가족 고백이라며 김정호 일가의 이름을 언급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소음을 멀리한 채 도심에서 벗어난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내려와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녀는 손에 커피를 들고 천천히 걸었다. 파도에 부딪혀 흰 포말이 일었다가 금세 사라졌다. 해변가 벤치 위에는 오래된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이미 세상에 퍼진 기사 제목이 떠 있었다. 한 남자의 편지, 두 세대의 피를 잇다. 그 밑엔 김서연의 이름이 작게 실려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끝났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묘한 공허함이 따라왔다. 진실을 밝히고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그건 아마도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이리라. 그녀는 바다 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민재였다. 그는 여전히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한결 편해 보였다. 이곳까지 왔군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이곳이 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오던 곳이라 들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늘 여기서 생각을 정리했죠. 아마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가가 조금 젖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그가 내게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공방 사건이 있던 날 그곳에서 찾았어요. 서연은 천천히 편지를 받았다. 편지 위에는 할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연아, 민재야. 너희는 나의 두 세상이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바다로 흘러가겠지.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았다. 이젠 그 말이 조금은 이해돼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겠죠. 민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 사람의 죄는 이제 우리의 용서로 끝내면 됩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바다를 가리켰다. 이곳에 그 사람의 유골 일부가 뿌려졌어요. 그걸 알고부터 가끔 찾아오곤 했죠.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말요? 그래요.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감춘 진실을 바다에게 맡기고 떠났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 속에 묻혔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게 마지막 남은 원본이에요. 언론에 공개된 건 사본이에요. 민재는 조용히 물었다. 그걸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서연은 잠시 USB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건 바다에 돌려줘야겠죠. 이건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용서의 증거니까요. 그녀는 USB를 손끝으로 던졌다. 은색 금속이 반짝이며 바다 위로 날아갔다. 곧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파도에 삼켜졌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군요. 아니요. 서연은 잔잔하게 대답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린 이제 감추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살잖아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민재는 그 미소를 보며 작게 웃었다. 당신은 참 그 사람을 닮았어요. 할아버지를요? 아니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갈매기가 울며 하늘을 가로질렀다. 햇살이 파도 위에 반짝였고 그 빛이 마치 새로운 시간의 문을 여는 듯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속삭였다.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그는 손에 작은 돌멩이를 쥐어 바다에 던졌다. 돌이 떨어진 자리에서 동그란 파문이 퍼져나갔다. 잠시 후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후배 기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영상이 1000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들리시죠? 이제 세상이 당신의 이야기를 알았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껐다. 더 이상 세상의 소리가 필요하지 않았다. 대신 파도 소리가 마음속을 채우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노래 같았다. 민재는 서연을 바라보다 말했다. 이제 어디로 갈 생각입니까? 글쎄요. 아마 새 이야기를 쓰겠죠. 하지만 이번엔 비밀이 없는 이야기로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웃었다. 민재도 따라 웃었다. 그럼 그 이야기가 세상에 닿을 때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바다를 향해 걸었다. 그들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나란히 찍혔다. 파도가 와서 그 자국을 천천히 덮었다. 하지만 그 흔적은 분명 그곳에 남아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바람이 불며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쓸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다. 그들이 걷는 길 위로 파도가 잔잔히 번져갔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둡게 전환되며 흑백의 한 문장이 떠올랐다. 진실은 숨을 수 있어도 사라지진 않는다. 짧은 정적 후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